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것도 이제 기말고사 범위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먼저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중요한 말이죠.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 나중에는 이것을 또 점들의 집합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집합이라는 아직 단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점들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얘기가 중심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리란 말인데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할 때는 꼭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중심 좌표, 같은 거리. 여기서 같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반지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할 때는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꼭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만약에 중심좌표가 A, B이고 X, Y라고 하는 이 점까지의 거리가 R로 일정하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X-A의 갈로치고 제곱 플러스 Y-B의 갈로치고 제곱의 루트 해서 한 것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 뭐가 같다고? 반지름과 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은 A, B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 X, Y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요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이 그죠? 여기도 있겠고 여기도 있겠고 그죠? 계속 같은 거리 그죠? 같은 거리 있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책에 있는 식으로 이제 양쪽에 제곱을 하게 되면은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중심 좌표와 반지름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만약에 어떤 문제가 x-2의 제곱에 플러스 y-3의 제곱은 5제곱이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렇죠. 중심 좌표가 이거 0 만든 x값 얼마? 2. 이거 0 만든 x값 얼마? 이거 3. 됐습니까? 2,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심 좌표고 반지름은 얼마다? 반지름은 5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되겠죠?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x-2의 갈로치고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갈로치고 제곱은 5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중심 좌표가 얼마다? 2,3이고 반지름은 5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반지름과 여기 있는 이 지름의 반대편에 숫자가 뭐가 있고 뭐가 있으면 이 자리와 이 자리의 중간에 뭐가 있다? 그렇죠. 바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도 중점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으로 뭡니까? 반지름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다. 그죠? 자, 만약에 그렇죠. 0,0이고 뭐가 중심 좌표가 반지름이 얼마다? 4다 되어 있으면은 그렇죠. x-0의 갈로치고 제곱에 y-0의 갈로치고 제곱은 4제곱이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16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게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그죠? 자, 다음 단계로 뭐가 나오냐면요. 자, 그러면서 이 원의 방정식이, 좌표축에 조금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붙어 있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붙어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도 붙어 있는다든지,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다 중심좌표가 A, B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지름은 뭘까요? 이 반지름은
그렇죠. 이거는 y좌표가 같겠다, 맞지? 그지?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거리가 b가 되는 거다, 맞지? 그지? 따라서 이 식을 써버린다면은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b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여기서도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자, 여기 만약에 자, 이것도 만약에 선생님이 중심 좌표를 a, b라고 한번 더 볼게요. 자, 더 보면은 그렇죠. x-a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은 여기까지 길이가 뭐와 같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 있는 x 좌표가 같다, 그죠? 그래서 a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 번째 뭐 다른 그림 볼까요? 다른 그림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뭡니까? 같죠? 그죠? 같다라고 양쪽에 x축에 y 접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자, 선생님이 자, 뭐라 그럴까요? 뭐 a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큰 숫자라고 이제 둔다면 여기 있는 것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라고 두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도 마이너스 a고 여기도 마이너스 b라고 두면 되겠지만 어차피 같은 길이가 되었기 때문에 접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반지름도 어찌 보면은 이것도 a가 되겠다, 맞죠? 그죠? 왜냐면 이 길이가 a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반지름은 길이기 때문에 굳이 a가 되든 마이너스 a가 되든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만 사실은 길이라서 마이너스 a라고 쓰는 것보다는 a가 맞겠다, 그지?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 플러스 a의 갈로치고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b의 갈로치고 제곱은 a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이것도 봅시다. 자, 이거는 다른 식으로 해볼까요? 자,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a, b라고 두면은 좀 그렇게 나왔지, 그지? a, b. 마이너스 a, 이것도 b라고 둘 수 있겠다, 그죠? 반지름은 뭐예요, 요거는, 그렇죠. 이것은 b가 되겠다, 그죠? 선생님, 그럼 약간 이것도 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아, 미안합니다. 요거를 설정 안 하고 선생님이 둔 거라서 이것도 굳이 한다 그러면 요 방식에 따른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죠? 뭐라 됩니까? 그죠? 마이너스 a, 플러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다. 그죠? 그럼 요 식도 요걸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뭐가 돼야 됩니까? x-a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b의 갈로치고 제곱은 요까지가 a니까요, 그죠? a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요거를 지금 요 부분을 따른다라고 하면은 맞습니까? 자, 이게 뭐 좌표축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자 원의 방정식에서 다음 얘기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다음 얘기가 이제 원 얘기는 다 해먹었기 때문에 원과 직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원과 직선. 원이 있는데 이 원이 어떤 직선과 관계를 가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선생님이 그림을 세 가지 그렸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있는 것은 서로 이 부분은 원과 직선이 만나는 부분이 만나는 교점이 없다가 되겠고요. 요거는 만나는 교점이 두 군데, 그죠? 이거는 한 군데가 되겠다, 맞죠? 그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곳이 없는 것은 자, 우리 조금 다른 얘기를 하자 그러면요. 우리가 근이 알죠, 여러분? 근이 뭐예요? 방정식에 나온 x 값이다, 그지? 자, 근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했을 때, 그래프상에서 말할 때, 선과 선이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 우리는 근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선과 선이 만나는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은 만나는 부분이 있어 없어요? 없죠? 교점이 없기 때문에 x 좌표도 없고 근이 있다 없다? 만약에 연립을 한다면 그렇죠? 이거는 근이 없다가 됩니다. 요거는 근이 몇 개다? 근이 두 개다. 요거는 근이 몇 개다? 근이 한 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원과 직선상에 있는 원의 식과 직선의 식을 서로 연립을 한다면
반드시 방정식이 하나가 나올 건데요. 그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근이 없다, 근이 두 개다, 근이 한 개다 이렇게 됩니다. 근이 없다, 근이 두 개다, 근이 한 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2차 방정식상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책에서도 다뤄주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했던 얘기를 더 계속 연장해 볼게요. 자, 요런 식상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요런 식상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가 근이 없다 라고 하는 관계인데, 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이, 그렇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어 있지만요. 더 중요한 얘기가 하나 뭐냐면, 아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보다? 반지름보다 작다. 이게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중심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 거리가 뭐보다 작다고? 뭐보다 크다고? 반지름보다 크다. 이 사실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여러분들 앞에서 직선의 방정식할 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배웠죠, 그죠? 이걸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뭐보다 크다고? 반지름보다 크다는 거죠. 반지름보다. 이게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근이 없다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자,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와 같다고? 반지름과 같다. 중심과 직선이 반지름과 같다. 그죠?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여러분 앞에서 봤겠지만 x1, y1이라고 하는 점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고 하는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그죠? 어떻게 구하는 거다?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에다가 절대값 치고, 맞나요? a x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식에다 이걸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점이 중심이 된다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계속하자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뭐가 같다고? 반지름 같다면은 이거는 근이 몇 개다? 근이 한 개다. 판별식 D가 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다, 그죠? 마지막으로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조금 여기 자리 때문에 더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된다라면 이제 뭐 점점 작아지네, 그림이. 자, 요렇게 된다 그러면, 자, 보이죠, 그래도, 그죠? 자, 여기 반지름, 점과 직선 거리가 나오고 이 반지름 길이선이 있는데, 그죠? 누가 커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반지름 더 크다, 맞지, 그지? 반지름이 더 크면은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보다 누가 크다? 반지름이 크다. 됐습니까?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 뭐가 크다?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도 충분히 근이 없다, 또는 근이 한 개다, 근이 두 개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여기 있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갖고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는 것을 더 좋아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자취의 방정식. 자, 여러분들 자취의 방정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선생님 예를 들어줄게요. 선생님이 x 더하기 2y는 1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a 더하기 2b는 1이라고 하는 관계식이 있어요. 됐어요? 뭐, 그 다음에 뭐
알파 플러스 2 베타는 1이라는 관계식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관계식들은 만약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 쳤을 때 나오는 것과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 자, 요거는 XY축이고요. 이거는 뭐 AB축이고요. 자, 이거는 마지막 거는 알파 베타 축이 합시다. 이 세 개는 그림이 다 어떻게 나오냐면 같은 그림이 나와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의 관계가 다 같은 관계거든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원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건 나중에 문제를 좀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문제 속에서 a 1의 갈로치고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2의 갈로치고 제곱은 3제곱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a, b가 그리는 도형은 무슨 도형이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은 거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x-1의 제곱에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3제곱이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아, 이거는 원이구나, 라고 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게 뭔지 모른단 말이야.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점들의 흔적을 표현한 식입니다. 점들이 모여서 선대거든요. 그래서 그 점들의 모양이 이렇게 XY가 되어 있든 AB가 되어 있든 알파 베타가 되어 있든 그 점들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같은 모양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실은 두 개가 이거는 AB라고 하는 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XY가 되는 점이 있지만은 같은 모양을 만들어 낼 거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물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좀 더 문제 설명해 주겠지만은 만약 어떤 문제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이거는 뭐 4제곱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 이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자취의 방정식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수업 시간에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은 자취의 방정식을 이해한 1단계가 뭐라고?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문자가 쓰이는 문자가 XY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크게 당황하지 말고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거를 XY라고 하는 문자식 순서상으로 바꿔내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자, 또 다음 시간에 원의 방정식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